네, 뭐 우리가 이제 새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보통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어쨌든 간에 성공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도에만 이것이 뭐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어떤 속도 또 이게 빠르냐 늦으냐 이런 속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 나중에 방향이 잘못됐을 때 오히려 더 돌아오기가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투자에 있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성공 투자를 좀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될 건데요. 자, 일단은 3대 방향을 제가 뭐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어떤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작년 말에 이제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들 뭐 방향을 잡는데 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 뭐 이런 또 뭐 느낌들이 이제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업 경제 연구소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주택 그 금융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쪽도 뭐 지금 마찬가지고 또 우리 LH라는 또 공기업 있잖아요. 또 그쪽에 토지주택연구원이란 이런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을 내면서는 2020년에도 서울 쪽에 이제 집값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12.16 대책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더더구나 우리가 보통 공기업 쪽의 연구소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좀 원하는 쪽의 방향 쪽으로 좀 연구 결과를 내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데 이렇게 약간 좀 반대의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맞물려서도 아 정말 그렇게 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제 신년사를 얘기를 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2020년에도 통화 완화 기조를 그냥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라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가장 낮은 지금 기준금리를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올 한 해에도 여전히 그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아 이렇게 지금 이주열 총재가 굳이나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올 해도 글로벌 경제 지금 뭐 그 미국하고 지금 이란 사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경제 또 내수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어떤 경제 불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도 계속 좀 기준금리를 낮추는 저금리 정책 더더구나 1.25%에서 0.25%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정말 1%라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또 경험할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저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 통화 완화 기조가 계속된다라는 거는 역시 시중에 그렇죠. 통화량 자체가 지금 이미 우리가 M2로 빌려주는 그 통화량이 2,800조 거의 3,000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라고 하죠. 1,117조의 어마어마한 유동자금들이 있는데 이 유동자금들이 올 한 해도 여전히 안전하면서도 상승 기조를 뭐 지금은 조금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상승 기조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많고 정부가 지금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대통령 신년사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갈 가능성들은 더 높다라는 거죠.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공급 물량 해갈이 지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지금 뭐
서울시나 국토부 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지금 시장 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달라지는 게, 자, 뭐 서울시나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 아니다. 서울엔 지금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아 무슨 소리냐, 지금 시장 나가봐라, 지금 매물이 없다,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양쪽의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쪽 얘기도 맞고 이쪽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아무래도 지금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2017년에 103%,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 쪽으로만 보자면 실제 집이 남아 돌 수 있다, 아니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 왜 매물이 없다, 아니 가봤더니 정말 거긴 매물이 씨가 말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살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양적 공급량을 볼 거냐, 질적 공급량을 볼 거냐, 이런 시각의 차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양적 공급량만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질적 공급량,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거고,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또 트렌드가,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정말 신축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나도 새 아파트 살고 싶어, 나도 강남처럼 인프라가 좋은 데 살고 싶어, 나도 또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 들어가 보면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되어 있는 이런 쪽에 살고 싶다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급 물량, 그런 측면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계속 정부에서 이쪽을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 작년에 한 그 수도권에 한 18만 채 정도가 공급됐는데, 올해 지금 준공 예정 물량이 한 13만 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이런 측면에서도 한 5만 채가, 그렇죠, 부족한 거죠. 작년에도 뭐 매물 부족하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실제로 준공 물량도 떨어지는 데다가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지금 내년은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게, 당연히 지금 뭐 5월 달에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시작이 되면 뭐 많은 지금 정비 업체들 쪽에서 뭐 아, 우리 그러면 뭐 재건축 재개발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어쨌든 공급 물량에 대한 부족에 대한 뭐 해결이 안 되는 거, 이런 쪽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지방 쪽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 시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냐라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법과 정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이 얘기가 되겠고, 자, 대형 개발 호재를 보고 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풍선 효과를 누리는 틈새 시장, 그러니까 보수적 개발 호재, 틈새 시장, 요 세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법과 정책은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이나 이제 이런 데가, 아, 이거 지금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수가 있으면 재건축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어떤 기대들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재건축 부담금을 갑자기 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는 아, 그냥 재건축 부담금을 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낭패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함남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500만 원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뭐 1조 원 정도 되는 공사비 다 무이자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 웬만한 거 다 공짜로 제공할 수 있다, 이랬던 것들이 지금 다 막혔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남 3구역이 뭐 서울시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재입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재개발 쪽도 접근을 할 때 아예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미 뭐 지금 사실 작년 소득분부터니까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냥 내가 소득세를 낸다. 자,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더더구나 늘 말씀드리는 신축이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또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이제는 생각을 하고 더더구나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얘기를 했고 또 김현미 장관도 계속 유임이 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형 개발 호재 제가 올해는 산마여청룡, 네, 말 3마리하고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데 청룡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 자 일단 뭐 삼성역 쪽에 그렇죠 국제기료 복합지구라든지 마곡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마이스 산업단지 그다음에 여의도 쪽에 지금 이번에 팝콘 이제 또 신축하고 뭐 지금 또 여의도도 거의 마천루 경쟁 12개 63빌딩 많은 12개가 지금 들어오니까요. 자 더더구나 청량리 쪽도 지금 청량리역 개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그 바이오 산업에 또 허브를 만든다 이런 뭐 계획들 또 용산 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용산도 지금 용산 민족공원이 뭐 거의 90만 평까지 지금 늘어나는 분야 아니면 또 국제 업무지구 또 다시 하는 어쨌든 올 한 해도 이런 산마여청령 같은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더구나 대규모 뉴타운에 제가 주목하라고 해놨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흑성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올라가면 수색 증산 뉴타운 그다음에 또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자 더 이상 이제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대규모 뉴타운 안에 있는 그런 브랜드 또 새 아파트들 이런 쪽에 공략할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자 GTX 노선 이제 올 한해 이제 다 구체화되는데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신안산선 여기에다 GTX D 노선까지 이번에 또 새로 올해 이제 가닥을 잡게 돼 있습니다. 자 규제만 보고 간다라면 방향을 규제 쪽으로만 잡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 그렇지만 개발 호재가 굵직굵직한 규제를 넘어서는 규제를 이기는 이런 쪽의 개발 호재를 보고 간다면 정말 또 투자할 곳이 많아지는 게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풍선 효과를 누리는 틈새 시장들도 올 한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9억 이하의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계속 지금 뜨겁죠. 뭐 몇백 대 일, 지금 몇천 대 일까지 갈 정도로 어쨌든 간에 9억 이하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9억에서 15억 이 새 아파트 그러니까 15억 이하 구간에 있는 똘똘한 한 채들 아까 제가 뉴타운 쪽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주택 쪽에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은 정말 상승세를 올라탔어요. 그게 현장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지금 뭐 오피스텔 뭐 가격이나 매매량이 2분기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반드시 옥석을 가려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대도심 그러면서 한강 가까운 곳이라든지 또 역세권이라든지 엄청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 지금 오늘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옥석을 반드시 가려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